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KBS 대담을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생명이 한 2년쯤 줄어드는 걸 감수하고 내가 대신 보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안 보셨죠? 보지 마.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게 정말 하나만한 시간이었다 정말. 야, 이게 일단 반응이 이런 거예요. 언론들 반응이. 대통령 대담에 쏟아진 비판, 명품백 논란, 끝내 대통령 사과 없어 봉창 60분. 봉창 두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일방주의식 소통 보여준 KBS 대담 이런 반응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품백이 조그만 파우치? 야당 KBS 홍보 대행사 전락했다라고 비판하는 이런 헤드라인도 있고요. 또 있습니다. 동아일보 윤 대통령 신년 녹화 대담 내용도 형식도 많이 아쉽다. 많이 아쉽다. 그다음에 민주당 반응 중앙일보의 민주당 반응 헤드라인은 윤석열 명품백 해명에 끝내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 이 대담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윤석열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한 방송이에요. 민주당이나 뭐 민주개혁 진보 진영이나 중도층 보라고 만든 방송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지 말라 그러는 거야. 답은 뻔했거든. 우리는 이미 대담을 할 때부터 사과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다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정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만 안 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그만 뭐 파우치? 조그만 쪼매난 뭐 파우치. 이름 없는 회사였던가요? 뭐 외국 회사에. 외국 회사? 이렇게 후화무치하고 뻔뻔스러울 수 없습니다. 핵심은 부끄러움을 몰랐죠. 90분 넘게 방송을 했다 그러는데 핵심은 김건희 디올백은 정치 공작의 희생자다. 김건희는 그거였어요. 왜 나오셨을까 이 양반? 아마도 저는 이제 김건희가 지난번에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의 기자회견 시즌 2가 준비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대담이 그 밑밥을 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편이 돋보이고 싶어서라면 2편은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매정하지 못해서 라고 얘기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영상은 들을 수는 없고요. 그 지점지점 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여당의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시계 몰래 카메라까지 들고 왔기 때문에 공작이죠.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 전 일을 터뜨린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말을 할 줄 알았지만 막상 저렇게 뻔뻔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 야, 이 자를 대통령 만들면 안 되겠구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심지어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전혀 없죠. 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선물을 지금 정치 공작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카톡으로 이미 다 보냈는데 어떻게 이거를 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설령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 그 정치 공작을 유발시킨 그 최재형 목사였나요? 그분은 이 정치 공작을 통해서 무슨 이득이 있죠? 뭐 어떤 진영을 대변하는 분입니까? 미국 국적을 가진 그냥 목사님이세요. 근데 잘못된 상황을 제보한 겁니다. 현 정부를 비판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는데 저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국민이 있으면 그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전력이 있기도 해서 이런 논란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무슨 디올백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고속도로 정점이 김건희의 땅으로 바뀐 사건, 주가 조작 사건, 뭐 협찬금 사건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김건희가 이 사건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치기 여러분 혹시 방송 보고 계신다면 처음에는 화장품을 사갖고 가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금융위원 무슨 인사에 대해서 통화하는 걸 듣고 안 되겠다. 다시 가서 디올백을 주면 받나 안 받나도 또 한번 봐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 요 관점에서 그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이런 방식으로 정치 뭐 공작의 희생자, 피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총선 끝났구나. 누가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김건희 여사와 정치적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가.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예요. 물론 앞에 전제가 있긴 해요. 바쁜 일정상 대화가 쉽지 않지만 비교적 많은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거 공범 인정이라고 하더만요. 지금 김건희가 하다못해 인재 영입에도 지금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의혹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가 윤석열의 비선으로서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기 자백? 이런 느낌까지 어제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들렸냐면 저는 술 먹느라 바빠서 또 제정신이 아니지만 김건희가 비교적 나한테 많은 지시를 하는 편이다라고 들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변명을 엄청나게 구구절절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난번 그때 관저가 사실 이렇게 뭔가 검색대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었다.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그런 곳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국민을 속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카톡 대화 내용이 다 있었습니다. 선물이 뭔지도 사진도 있었고요. 여기를 다 배제하고 거기서 그곳에 검색대가 있든 없었든 지간에 그곳에 부속실이 없다고 해도 영부인 주변에 있는 그 경호원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다 이미 사전에 약속한 상황을 연출한 부분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마치 그냥 선물을 손에 누구도 보여주지 않은 채 들고 들어간 그 작은 파우치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국민을 완전히 우롱한 거예요. 또 열받는 거. 이건 그렇다 치고 있다가 재밌는 짜릿 한번 더 다루니까 일단 넘어가고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왜 안 만나냐고 물어보는 게 더 빡치더라고요. 대략 이런 거야. 한번 보세요. 야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별개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별개다. 그러니까 여권이라고 해도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는 다르다. 정당 지도부와 만날 용의가 있으나 여당 지도부를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국민의힘 지도부를 무시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만난다. 야당 지도부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여당을 소홀히 하는 처사다. 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다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정말 한동훈은 관저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김기현도 관저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당 지도부 만나는데 뭘 소홀히 했다는 얘기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요. 윤석열은 정말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대통령들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는 것을 안 했나요? 더 희한한 거는 이걸 지금 3일 동안 편집한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실에서 저 내용이 나가면 뻔히 대통령이 바보 되는 걸 알 텐데 이걸 그대로 편집해서 내보낸 꼭지가 저거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왜 기억들 안 나세요? 체리 따봉? 자기가 당무 개입해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뭐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런 짓을 했던 자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는 중이기 때문에 안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이야기냐고. 저 답변에 엄청 빡쳤어요, 사람들이. 논리를 이상하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할 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재반박 질문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요즘에 영수회담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 없죠.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대꾸를 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이게 뭡니까? 보통 이제 저 옛날에 대통령이 정당의 총재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당과 옛날 당정청 할 때 당과 청이 분리가 되도록 언제부턴가 대통령이 당 총재를 안 하는 시절로 바뀌었죠. 그게 제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일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말해요. 당 총재가 대통령을 겸직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만나냐면 보통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들을 같이 만나는 상황. 그것도 안 만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영수회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얘는 대가리가 그런 거야.
이재명을 같이 만나면 진짜로 영수가 되는 거야. 양쪽의 여당의 영수, 야당의 영수. 그 레벨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윤석열이는 박근혜, 이명박보다 훨씬 더 이상한 대통령인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면 만날 수 있잖아요. 진짜로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 있으면 절대 다수당의 대표 만나서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검사들 시켜가지고 수백 건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을 털어댔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진짜로 목에 칼 들이댄 게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정치를 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들은 전부 다 거부권 행사하고, 근데 저 말은 내가 이재명을 만나면 여당을 무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안 만난다는 저런 개소리를 솔직하게 말해. 난 이재명과 레벨이 다르다고. 차라리 그게 더 인간적이지. 저 얘기 들으면서 저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아니구나. 나는 왕이야. 이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김건희로 돌아갈게요. 국민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특히 윤석열 지지층들은 김건희를 대신해서라도 사과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윤석열을 지지할 때 안 부끄럽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뭐 사과 안 할 걸 알고 있었고, 사과 안 하니 얼마나 좋아요. 잘한다 했어. 근데 윤석열 지지하는 국민들은 허탈했다는 거지. 저거 보고. 아니 왜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대통령인데 내 집사람이 그런 거 받아서 정말 걱정을 드려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할 수 있잖아요. 정치공작이어서 사과 못하는 거잖아, 이 멘탈은. 근데 이게 이 윤석열의 이 멘트가 누구한테 나왔겠냐고. 윤석열이 독자적으로 결정했을까요? 아니죠. 사과하기만 해봐. 위에 사과하기만 해봐. 위에 계신 분의 오다가 있었던 거 아니야. 저 바쁜 와중에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김건희까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윤석열 지지자 중에 김건희를 싫어하는 그 세력도 많고 비호감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입장을 거의 밝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정하지 못해서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아버지를 중학교 때 여의어서 아버지와 동양이라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태도가 한쪽 발을 올리고 가래침을 칵칵 뱉습니까? 면상에다 진짜 대고? 동네 어르신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미 진짜 어제 녹화를 내서 KBS가 실시간으로 틀어준 거잖아요. 라이브가 아니잖아요. 댓글창이 생겨. 댓글창 막았다면서요. 막았다는 거잖아요. 소통의 도구로 쓴 게 아니죠. 소통은 홍보의 개뿔. 도구로 써, 정보의 도구로. 윤석열이 1월 5일 날 정부와 국민 사이에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자예요. 국민과의 무슨 대화인가 소통인가 하면서 선거용으로 국민들 모아놓고 본인이 소통의 콘크리트 벽 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내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청자들하고 소통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도의적 책임은 없는 거예요. 악플 다는 사람 너 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개인 방송이잖아요. 근데 국가의 대통령이에요. 순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유, 여하, 몰카, 뭐 공작을 떠나가지고 명품을 받았어. 쉽게 표현하면 뇌물을 받았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과하는 게 국민에 대한 태도예요. 근데 우리 마누라가 공작당했다 이거 아닙니까? 환장하겠네. 아니,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국민들 70% 가까이가 이번 일에 대해서 잘못됐고 사과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나와서 그 엉뚱한 변명으로 뭐 대충 버무리면서 아쉬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저는 이 외신이 도대체 어떻게 쓸까 이게 진짜 걱정이었는데 아직까지 그 반응을 제가 나왔어. 잘 못 나 봤어요. 산하 나왔어. BBC에서 하나 썼어. 진짜 참담했습니다. 네, 절망적이었고요. 여러분 이런 나라 보셨어요? 선진국들 중에 이런 나라 보셨어요? 이런 상황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최순실이 아니고요. 그 후에 대처하는 과정에 국민들을 더 열받게 했던 거거든요. 놀랍게도 박근혜 탄핵 10주 전 지지율과 총선 10주 전 지지율이 갤럽 기준 똑같더만요.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속마음이야 뭐 악랄할 수 있지. 뭐 저것들이 개돼지들이 뭐 우리한테 뭐 덫을 놔가지고 명품 주고 가서 우리 어렵게 한다 할 수 있죠. 속마음은. 근데 겉으로 보여주는 태도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받은 건 사실이잖아. 사실이죠. 내가 윤석열이라면요. 이찌기 어르신 잘 들어봐요. 반환 창고 있다며. 그러면 용화대에 있는 반환 창고 보여줬을 거예요. 없으니까 못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받은 반환 창고가 있으면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왔길래? 근데 알고 봤더니 반환 창고 딱 개방해서 KBS 카메라가 들어가요. 택도 안 뜯은 명품들이 또는 그런 것들이 쭉 있어. 국민들 감동하지. 씨발 진짜 명품 창고 그렇게 써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받았지만 돌려주기가 애매해서 지금 이게 모아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있었으면 저 그걸 하기 위해서 방송을 했었어야지. 맞네요. 뭐 이런 그지 발사기 같은 것들이 다 있냐? 그런 쇼도 안 하고. 저는 어제 대담에서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이 대통령 부부가 사람들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정말 화가 나는 게 그러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왜 그렇게 외면을 했습니까? 그 한겨울에 눈밭에서 그렇게 절하시는 거 그것까지 하고 오체투지하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외면하시고 이태원 특별법 거부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제 대담을 딱 진짜 결론을 내린 게 김건희 부인에게는 아주 공손하게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박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대통령의 대담이 아니라 그냥 김건희 남편이죠. 뭐. 김건희 남편 동네 아저씨 윤석열의 대담이었다고 봐야지. 그러면 그 나머지 주제는 뭐 스마트했냐? 아니야. 내가 오늘 그거 다 다루면 2시간 다 가기 때문에 김건희하고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안 만나는 이유만 추려드린 거고요. 부끄러워서 우리나라는 핵무기 만들 수 있습니다. 공부 좀 합시다. 내가 봤을 땐 이게 지금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국민들 분노의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휘발유 부어준 거예요. 아까 말한 태도 정말 후진 거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진짜로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은요, 큰 아젠다에 반응하지 않아요. 작은 아젠다에 반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명품백 누가 갖다 바치니까 홀라당 받더만. 그러면 사과하는 것이 기본인데 저렇게 방송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지하던 사람들이 뭐야 이런 느낌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바로 차버린 거잖아요. 정말로. 우리 진영 입장에서는 사과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걸 또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참 고맙습니다. 네. 차라리 그냥 쌩까도 가야 또 더 낫지 않았을까요? 네. 자, 살다 보면 좋은 날님. 이거 정말 성질 뻗쳐서 유인촌 씨세요? 자, 고재웅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